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유난히 지친 날이 있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고 큰일 하나 없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마치 무언가와 싸우고 돌아온 것처럼 숨이 가쁩니다. 그런 날이 유난히 잦다면 당신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걱정이 많아서 늘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 당신은 불행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불행을 너무 일찍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이미 겪은 사람처럼 마음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늘 현재에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늘 대비해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되는 위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만약에라는 말이 멈추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만약에 저 사람이 변하면, 만약에 내가 또 실수하면, 만약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만약들이 당신을 지켜줬을까요? 솔직히 말해, 아닙니다. 당신은 늘 혼자서 두 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하나는 머릿속에서. 그래서 남들보다 항상 먼저 지칩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인생이 특별히 더 고단해서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쓰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걱정은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은 오늘을 감당할 준비로 잔뜩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와도 기뻐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 행운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생각은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이 빠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걱정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걱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생각을 현실로 착각해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그래서 늘 긴장했고, 그래서 늘 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관계, 건강, 이별, 노후, 이 모든 것은 생각한다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비로소 회복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버티기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 머릿속이 다시 시끄러워지면 이 말만 기억하세요. 이 걱정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건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현명해서 미루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사람이 걱정이 많아지는 순간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작됩니다. 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삼켜본 사람일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기보다는 마음속에서 100번쯤 연습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등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게 싫고 어색해지는 게 싫고 혹시라도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면 일단 조용해지니까. 그런데 조용해지는 건 상대의 마음이지 당신의 마음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날 이후부터 계속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말했으면 더 복잡해졌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 생각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어느새 걱정은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혹시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이 걱정들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늘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며 상대의 마음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상처받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고 후회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 당신은 후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 문장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용기 냈으면 달라졌을까? 이 후회들이 걱정으로 변하고 걱정은 불안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워집니다. 혹시 또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봐, 혹시 또 괜히 마음 쓰게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가 편해진다는 말은 사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지친 겁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착하다는 건 항상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착하다는 건 자기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을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자기 마음을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당신의 선을 잘 모르게 됩니다. 선을 넘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당연하듯 기대고 당연하듯 부탁하고 당연하듯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은 다시 바빠집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이번만 참으면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하려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는 건 지친 마음과 쌓인 걱정뿐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가? 편하지 않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관계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선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걱정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은 도망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를 잃는 선택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사람 때문이었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너무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이제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금 앞에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머릿속은 조금 조용해질 겁니다. 사람의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성격이 바뀝니다. 젊을 때의 걱정은 잘 될까에 가깝고 지금의 걱정은 버틸 수 있을까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요즘 유난히 미래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욕심이 커서가 아니라 책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결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모든 게 흔들릴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집, 가족, 체면, 노후, 그리고 내가 쌓아온 인생까지 당신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끼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돈을 써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을 써야 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도 않은 가난을 이미 살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없어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가장이라는 자리는 칭찬을 많이 받는 자리지만 속은 늘 외로운 자리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불안하다고 말하면 불안한 가장이 될까봐 당신은 늘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계산을 다 떠안았습니다. 이달 생활비, 다음 달 카드가, 아이들 앞날,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노후. 이 숫자들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밤마다 줄을 섭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맞나? 그 질문은 사실 자책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로 인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무너질 여지가 없는 선택만 골라왔습니다. 안전한 길, 확실해 보이는 길,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적은 길, 그 선택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못 살아온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이 너무 오래 긴장 상태였을 뿐입니다. 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계속 미루며 삽니다. 조금만 더 모아두고, 이번만 넘기고, 조금만 더 버티고, 이 말들이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현재의 기쁨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당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순환입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상태로 그냥 도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을 숫자로 통제하려는 순간 당신은 절대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늘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걱정을 조금 덜 무섭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다시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만 잊고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돈은 당신의 인생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온 시간을 편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통장 잔고로 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미래는 조금 불안한 채로 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불안을 안고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요. 걱정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깨는 늘 굳어 있고 속은 자주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이 참아온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들을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죄처럼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쉬고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마음을 더 몰아붙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몸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아직 괜찮다고 우깁니다. 결국 몸이 먼저 멈춰 서게 됩니다. 걱정은 사실 당신을 보호하려고 시작된 감정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경보가 꺼지지 않은 채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몸은 늘 긴급 상황처럼 반응합니다. 이제는 그 경보를 조금 낮춰도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잠깐 쉬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멈춘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멈추지 않아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잃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여유, 웃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한 시간. 이제는 몸이 먼저입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은 뒤따라옵니다. 오늘은 아무 성과도 없어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괜찮은 하루여도 됩니다. 그걸 허락하는 순간 걱정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걱정을 적처럼 대했습니다. 없애야 할 것, 이겨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그래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더 애썼고, 더 버텼고, 더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걱정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걸 무책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내일을 생각했고 사람을 생각했고 실수를 줄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걱정이 나를 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생각인가? 스쳐가는 생각이라면 잡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생각을 끝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다음 날은 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흔들려도 당신은 계속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날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보는 시간이 되어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쉬어도 괜찮고, 조금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만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잘 버텼다. 그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었던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걱정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그리고 조금 더 당신 편이기를